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한 신민철,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이클 정점을 알리는 7가지 신호 중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신호들은 사실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 몇 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정말로 가장 쉬운 지표는 결국 저는 인간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 그 다음에 스레드 또는 유튜브 댓글 등의 비트코인 사이클의 이제 고점을 알리는 그런 얘기들을 공유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악플이 달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제 사이클 없다. 그냥 영원히 계속 오른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고 국가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갈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은 그게 고점을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보유 전략이 아니라 신호 강도 기반 매도법이 왜 심리적 안정까지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그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비트코인이 충분히 50% 이상 하락하는 하락장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게는 이번 사이클이 끝에 또 60%, 70%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조차도 막상 60%, 70% 하락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다음 사이클의 초반부에 다시 바닥부터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사이클의 고점에서 적절히 매도해서 매수 여력을 만들어 두었더라면 다음 사이클의 바닥에서 훨씬 좋은 가격으로 다시 진입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로서도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서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알트코인은 사이클 끝나면 아마 아주 많은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90% 이상 하락할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더리움 같은 코인조차도 마이너스 7, 80% 하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장기 투자를 외치는 투자자도 막상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은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도 효율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일개 인간으로서도 큰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사이클 투자를 조금 더 권장을 하는 것이죠. 투자자가 사이클 막바지에 흔히 빠지는 심리적 착각이나 오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게 확증 편향과 군중 심리인데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8월 말 9월 초, 그러니까 8, 9월은 여름 약세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은 그냥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에 뭐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연말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빠지는 것조차 사람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악플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가격은 12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이하까지도 떨어졌죠. 이더리움은 4,900달러에서 4,000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졌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찾아보면서 비트코인은 영원히 오를 거다. 이제는 팔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하자. 이런 것들만 보고 그냥 무조건 호들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겠고 또 하나는 군중심리입니다.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달려들잖아요. 그렇게 달려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매수만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시 시대에는 무리와 집단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 이렇게 본성적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현대사회에 이런 금융시장 같은 게 생겨난 것은 과거 우리 인류가 진화해왔던 수많은 기관과 비교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실패하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매수를 외칠 때는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더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투자자로서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규칙대로 실행하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분할 매도 전략을 강조하셨는데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역시나 결국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은 팔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가격은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더라도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전의 가격이 생각나서 못 팝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5,000달러였는데 지금 4,200~300인데 어떻게 팔아?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예 포기해버리고 원래 가격 돌아올 때까지는 안 팔려는 생각을 하죠. 이게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은 괜찮아요. 대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니까. 근데 사이클 최후반에 고점,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렇게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3년, 4년이 걸려버리죠.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완전히 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각자 투자하는 자산이 다르고 나이대가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계속해서 원칙을 세우고 그거를 지키고 지켰는데 이 원칙이 내가 공부를 더 해봤더니 경험을 더 해봤더니 좀 더 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하는 거죠. 개선을 하고 나면 또 그거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규율을 세워놓고 그 규율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경험에서 얻은 것을 복기해보고 이 부분을 고쳐야겠구나. 그러면 그때 이 규율을 더 업그레이드, 개선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지만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이번 신간에서 슈퍼사이클 이후 투자 휴식기를 가지라는 글이 인상에 남으면서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자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은 적어도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또 약세장을 거치게 될 텐데요.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좀 부족했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사이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지난 사이클에서 했던 투자들을 한번 점검하고 복귀해 보면서 원칙을 개선하고 규율을 다시 만드는 그런 투자자로서 더 한층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했다도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운동을 했으면 충분히 먹어주고 쉬어줘야죠. 그래야지 근육이 더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투자자도 투자를 했으면 그냥 그 상태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했던 것들을 다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지식들을 공부하고 하면서 다음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났을 때 괜히 또 무리해서 급격하게 다른 곳에 이 돈을 놀리면 안 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다른 곳에 무리해서 투자를 했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를 했다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물려버렸어. 그러면은 이 다음 사이클의 바닥에서 투자할 돈이 사라져버리겠죠. 오히려 기회를 잡으려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났다고 해서 그 돈을 꼭 어딘가에 운용해야겠다. 그러한 강박관념을 갖기보다는 물론 자신이 잘 아는 어떤 다른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은 투자를 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무리하지 마시고 이번 사이클을 점검해보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클이 끝난 뒤 수익 실현 자금을 어디에 리밸런싱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사실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좋은 투자 자산이 있지 않은 이상은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6개월 이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엄한 곳에 투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차라리 다음 사이클의 바닥을 잡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익을 본 이후에 쉽게 하게 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는 조금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그 수익돈 본을 쉽게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번 거는 번 거대로 다 쓰다가 그러다가 잃으면은 번 거는 이미 다 쓴 상태에서 잃었기 때문에 전체 자산은 오히려 쪼그라들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로 번 돈을 너무 쉽게 사용하기보다는 다음 투자, 재투자를 위한 그런 준비 자금으로 사용을 해야지만은 눈덩이 굴리듯이 그렇게 복리 효과를 얻으면서 자산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초기 비트코인 사이클 2013, 2017과 현재 사이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사이클의 가장 달라진 점은 기관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전 사이클, 그러니까 2021년이 정점을 찍었던 사이클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9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한 10% 정도였어요. 근데 현재는 가장 최근에 30%를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 되면은 40%에서 50%까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시장, 특히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대부분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번 사이클부터는 기관들이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전통 금융에 편입되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을 슈퍼사이클의 정점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난 사이클들과 비교해서 사이클이 굉장히 변동성이 적게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는데요. 뭐 전 세계 모든 자산 다 합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은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구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진 자산이에요. 아마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에는 뭐 미국 기업 1, 2위를 다투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으로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력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얘의 가격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뭐 한 번에 2~3배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50% 하락했다가 하는 이런 급격한 변동이 잘 나타나지 않고,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좀 오랜 시간 좀 차익 실현도 많이 하면서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오르고 또 조정을 거치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이번 사이클 들어서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변동성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돈으로 사실 기관들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몇 배 올랐던 애가 며칠 안에 다시 30~40% 하락해.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고객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들의 자산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런 기관의 특성상 너무 지나친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포지션만 가져가지 않아요. 투자에는 크게 2가지 포지션이 있죠. 하나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고, 하나는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인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쪽 방향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지만 반드시 해지라 그래서 양쪽 모두를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서도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한다, 숏을 한다든지 해서 양쪽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죠. 그럼 위아래로 포지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급격하게 변동성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할 때는 가격이 오를 때 포모가 오면서 급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죠. 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는 패닉셀을 하면서 급락을 하죠. 근데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패닉바잉, 패닉셀을 하지 않아요. 계획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건도 이번 사이클이 급격한 변동성 없이 튼튼하게, 탄탄하게 그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확장 시기의 지연입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4년 주기의 유동성 확장 사이클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번 주기 들어서 그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굉장히 뒤로 지연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강한 미국의 경기와 고용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됐다는 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이제 9월에 될까 말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제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 측면을 책임지는 이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급격하게 중간에 가격이 상승하는 포물선 상승 단계 없이 지금 이렇게 길게 늘려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이클은 전통적인 4년 주기보다 조금 더 사이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원래 4년 주기로 하면은 올해 말 2025년 말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현재는 이 시점이 뭐 짧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까지도 더 연장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이클의 끝은 아마도 2026년 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관 투자 유입과 ETF 승인으로 시장 구조가 달라졌는데 사이클론이 과거처럼 반복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패턴인가요?
네, 뭐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가격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런 가격의 이 전개 패턴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상승과 하락으로 마감되는 이 하나의 사이클 자체는 저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금이 되었던 주식이 되었던 아니면 부동산이 되었던 모든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운용을 하는 것이고 기관들의 자금도 결국 그 고객들, 사람들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이 큰 주기를 저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그럼 비트코인의 이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측면의 반감기, 하나는 수요 측면의 유동성 사이클. 근데 유동성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기간의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본격적인 확장 주기가 일어난 지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보통 한 1년 반 정도 전개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수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무한히 뿌리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유동성 확장기도 무한히 지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반감기는 이거는 예정에 전혀 변경 없이 4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과 수요 측면, 이 중요한 양대 측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이클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클을 무시하고 단순 장기 보유 전략만 고수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장기 투자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본인의 그 자산의 투자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 역시도 사이클 투자를 주장하지만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근 10년 내는 거의 절대로 사용할 일이 없는 그냥 잉여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비트코인이 향후 20,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10년 안에 쓸 일이 전혀 없는 돈을 굳이 그 안에 하나의 4년 정도 되는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운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자산이라면은 사이클을 넘어서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쓸 확률이 있는 돈이라면 그러면 하나의 사이클이 4년인데 이번 타이밍에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 이 돈을 사용해야 될 순간이 올 때까지 매도 타이밍 못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건 엄청난 리스크가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 중에 예를 들어 한 50%는 나는 3에서 5년 내에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야. 그럴 경우에 사이클 하나 내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자로서 투자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공급 측과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수요 측,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맞물리는 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분명하게 바닥을 찍고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대세 상승과 약세장, 이 하나의 분명한 패턴을 지금까지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거기서 더 효율적인 투자는 무엇이냐? 사이클 후반부에 현명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적절히 매도를 하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2017년 정도, 그러니까 지난 한 2번 정도의 사이클이죠. 그 지난 2번 정도의 사이클 동안 단순히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투자자가 있고 한 명은 완전 고점은 당연히 못 잡겠지만 뭐 한 고점의 80%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고 그다음 완전 바닥은 못 잡겠지만 바닥에 한 2배 정도, 1.5배, 2배 정도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한 투자자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만 있었던 투자자보다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배 이상, 수십 배까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펼쳐지는 사이클은 과거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같이 두 번의 사이클을 지낸 동안 뭐 수십 배로 비트코인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수배 이상은 비트코인 개수를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의 1비트코인을 5비트코인, 10비트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투자자로서 굳이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측면을 생각을 해서 본인의 성향까지 고려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겠죠. 사이클 분석을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투자 전략의 핵심 구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기적인 가격은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차트 분석이나 또는 계절성 패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제 막 신고가 새로 찍고 다시 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져 버렸죠. 그런 것들로 인해 가격이 급락을 하고 또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며칠 지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거 별로 금리 인하하겠다는 약속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또 가격이 급락을 했죠. 이런 패턴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을 보면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도 정말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한참도 알 수 없는 그 단기적 가격의 변동에서 이득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한두 번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그 자산관리 규칙에 입각해서 규율을 가지고 투자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몇 번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번의 큰 실패로 그동안 이득을 보았던 걸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읽을 수 없는 이런 단기적 예측, 가격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거의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대부분 투자자는 결국은 자산의 가치를 믿고 큰 시야 안에서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 4년 정도 주기로 지속되는 이 중장기 사이클이 가격 흐름을 예측하기 가장 쉬운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필승 전략이 있다면 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사이클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뭐 바닥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완전히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적절히 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종 온체인 데이터, 온라인 지표 등을 보면서 고점 과열 신호 등을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고점대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탈출을 하는 것이 가장 승률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립식 투자 방법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뭐 장기 분할 매수가 될 텐데요. 그 방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진짜 저축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의 구매력을 원화나 달러가 아닌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비축해 두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앞으로 기대되는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 또는 5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은퇴를 생각해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40대부터 그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있을지 확신을 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큰 금액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큰 금액을 운용할 때에는 결국은 사이클을 이용한 투자를 하는 게 단기간 안에 원하는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26 슈퍼사이클 정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상하시나요? 사실 미리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사이클의 끝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 이상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가장 쉽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번 사이클 최고 정점 가격을 뭐 수십 명, 수십 기관의 가격을 모두 모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한 21만에서 22만 달러 정도 사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의 반감기 때 가격이 대략 6만 4천 달러 정도였는데 기존 사이클들의 반감기 이후에 가격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번 사이클에서 약 4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럴 경우 6만 4천 달러에서 4배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한 25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도 20만 달러 정도 가격이 굉장히 유효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다고 알려져 있는 파워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계산식이 있는데, 뭐 자세한 계산식이야 뭐 수학자가 아닌 이상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 그 흐름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평균적인 성장률 를 나타내주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차트를 통해 봤을 때도 이번 사이클 고점에서 낮게는 한 21만 달러, 높게는 한 28, 9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서 충분히 2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알트코인 시즌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투자 심리가 알트코인도 불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최근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고 비트코인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보이자 이제는 그런 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를 넘어서 이제는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몇 달 전에 이더리움이 성적이 안 좋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더리움 망했다, 이더리움은 솔라나한테도 역전당한다,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왜냐면 몇 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다가 잠깐 몇 달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좋았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역전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중과 함께 움직여서는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고, 대중들이 환호를 하고 막 더 간다, 영원히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이번에 이더리움이 보여준 퍼포먼스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이번 연말 정도부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항상 연말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시즌이었죠. 그래서 연말 정도부터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잠깐 찍었다 떨어졌는데, 그 최고가 4,800-900달러 정도 되죠. 이 부분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5,000달러 이상으로 그냥 쭉 치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알트의 대장인 이더가 시장 전반을 이끌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 AI 토큰 RWA 밈코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테마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 책 전에. 그 책에서도 적어두었지만은 알트코인은 절대로 어느 하나의 섹터나 하나의 코인에 감정적으로 집착해서 지나친 비중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믿지 말고 그냥 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특히 나는 뭐 어떤 코인이 뭐인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코인에는 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죠. 이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종의 그 코인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 많아야 뭐 한 10몇 페이지 되는데 읽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코인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 코인은 뭐 얼마 갑니다, 이런 것만 믿고 굉장히 무리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알트코인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로 운이 좋지 않은 이상에서는 거의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절대 어떤 특정 코인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말고 그냥 많은 여러 가지 코인들, 최소 5개 이상, 저는 한 10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정도 코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AI가 뭐고 RWA가 뭐고 나는 그 백서 같은 거 전혀 안 읽어, 이런 분들이시라면 그냥 알트코인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만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1위부터 10위까지 이더리움 알트코인 중에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이더리움부터 1위부터 10위까지를 투자를 한다든지, 그때 투자를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위부터 10위까지 시가총액을 다 더한 다음에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봤더니 한 30% 정도야. 그러면은 알트코인 투자할 금액 중에서 30%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심플하게 모든 코인에 10%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면은 알트코인 투자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것에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알트코인 전체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리플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이 채널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트코인이 리플이에요. 근데 리플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비전들이 있죠. 근데 앞에서 저는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사이클에서 알트코인에 특히 디파이와 관련된 그런 비전들을 굉장히 믿고 투자를 했다가 큰 낭패를 봤거든요. 어떤 낭패였냐면은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지만은 사이클이 종료되고 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계획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실제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했던 계획들의 대부분은 이번 사이클인 현재까지도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 저는 알트코인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알트코인도 비전을 믿지 않고요. 그저 철저하게 알트코인 전반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면 비트코인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한된 리스크만 가지고 제한된 포트폴리오 비중만 가지고 알트코인은 분산 투자를 통해 매수를 하고 사이클 후반부에는 전량 매도하는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결국 인간 심리에서 온다고 신간에서 말씀하셨는데 집단적 탐욕이 시장에 드러나는 전형적인 신호는 무엇인가요? 뭐 좀 지표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트렌드죠. 구글 트렌드에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쳐보시고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잡아두시면은 지난 사이클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검색 트렌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색 트렌드가 지난 사이클 정점 대비해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과열이 아직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 외에 뭐 자신이 원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도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XRP도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게 검색을 해봐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느냐를 보고 우리는 쉽게 추정을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정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모든 상승장의 끝에 가면은 원래라면 그 자산을 절대 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몰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더니 옆자리 아주머니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뭐 슈퍼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비트코인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우리 슬슬 고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 인간 심리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어느 특정 하나의 신호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진 않고요. 뭐 수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체인 지표 중에서 뭐 MVIV 지표라든지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든지 SOPR, NUPL 등등 수많은 지표들이 있고, 또 차트 패턴상으로도 우리가 고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다음 보조 지표 RSI나 MACD 같은 그런 수많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인간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어렵지만 알트코인 시장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알트코인과 역사 속 한 페이지가 될 알트코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뭐 어떤 알트코인이 살아남을지 사실 지나고 나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겠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들의 사용성이 있는 그런 알트코인인가를 바라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솔라나와 에이다가 굉장히 카르다노죠, 경쟁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당시에는 카르다노가 솔라나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았어요. 하지만 이번 사이클 들어서 솔라나에 완전히 역전되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지난 사이클에서 사실 너무나 쉽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지난 사이클에 디파이를 한참 사용하던 저에게 있어서 솔라나는 정말로 사용성이 많은 코인이었습니다. 반면 카르다노는 제대로 된 그런 디파이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지 않고 비전만 있는 그런 코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난 사이클까지만 하더라도 카르다노가 솔라나에 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었지만, 이번 사이클 들어서는 결국은 역전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말만 하는 코인들은 결국은 도태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코인들이 말한 그런 비전들이 지켜지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에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결론을 내보자면, 어떤 특정 코인에 절대로 지나치게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되고요. 비트코인의 비중이 저는 최소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축을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성을 조금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알트 시즌이 시작될 때 알트코인들을 가져가되 특정 코인에 집중되지 않고 좀 여러 알트코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면 이 알트코인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보다 평균적으로는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알트코인의 비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이 종료될 때에는 모든 알트코인들은 전량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사이클 후반부에 반짝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그런 일종의 투기성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이클 아직도 저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도 전개될 이 사이클에서 남은 기간을 생각한다면 기간 대비 보상은 오히려 가장 좋은 기간이 이 사이클 후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후반부 잘 대비를 하신다면은 그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짧고 환상적인 6개월 또는 1년 정도가 될 수 있는 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 책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이클 후반부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들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